제발 가게만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민수가 건달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정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내 아들의 무릎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군인의 아들이 저런 굴욕을 당하다니 정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정호는 눈을 뜹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군인식으로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세면을 마친 뒤 거실로 나섭니다. 텅 빈 거실에는 오직 정호 혼자만의 발소리만 메아리칩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에서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미소마저도 이제는 색이 바래버렸습니다. 정호는 액자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여보, 오늘도 민수 녀석과는 연락이 없네요. 정호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먹을 아침을 차립니다. 라면 하나에 김치 몇 조각,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있었고 민수도 함께 앉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침을 먹으며 정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민수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는 벌써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아버지, 요즘 가게 일로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몸 건강히 지내시죠? 그뿐이었습니다. 정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군대에선 부하들이 날 따랐는데 정작 내 아들은 왜 날 멀리할까? 식사를 마치고 정호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따라다니며 아빠 나도 군인이 될래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는 동네 마트 앞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전단지를 보니 민수식당 마이너스 정성 가득한 한식이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 광고입니다. 민수 녀석이 이런 것까지 하고 있구나. 정호는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입니다. 정호는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입니다. 군인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정호가 부대에서 부하들에게 늘 하던 말입니다. 자존심과 신념을 지키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지금 정호 자신은 어떤가요? 아들과의 관계에서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후가 되자 정호는 오랜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바쁘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짧은 대화였습니다. 민수는 바쁘다며 금세 전화를 끊어버렸고 정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정호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와 함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지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밤이 되자 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보, 민수하고 화해하세요. 그 아이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정호는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민수의 식당에 한번 가볼까?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민수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정호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군대에서는 수십 명을 지휘하며 당당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아들 하나 만나러 가는 것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정호는 동네 김씨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무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던 중 문득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식당.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정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깔끔하게 쓰인 글씨체가 민수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식당 앞에 서자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호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라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듯한 남자 서너 명이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음식이냐? 국은 싱겁고 반찬은 짜 죽겠구만. 그중 한 명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그쪽을 바라봅니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군인의 아들이 저런 취급을 받다니. 다시 만들어? 시간 낭비하지 마라. 우리가 왜 이런 맛없는 음식 먹으려고 여기 왔는 줄 알아? 또 다른 남자가 일어서서 민수를 노려봅니다. 그의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고 말투도 거칠기 그지없습니다. 이딴 음식이라고 소문내면 내 가게 내일부터 손님 하나도 없을 거야. 위협적인 말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민수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반복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건달들이 음식 맛을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수십 년을 보낸 정호의 눈에는 저들의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야, 사장. 우리가 기분 나빠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장사 제대로 하라고 조언해 주는 거지. 건달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민수는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정호는 창밖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군인의 아들이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하지만 갑자기 나서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정호는 애써 참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거실에 앉아 방금 본 장면을 되새겨봅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던 모습,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저렇게 당하고만 있다니. 정호는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꿈속에서도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늘 말했던 군인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는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다시 민수의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어제 본 것이 일회성 사건이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식당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건달들이 와서 민수에게 뭔가 따지고 있었습니다. 사장, 어제 우리 형들한테 예의 없게 굴었다면서?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접했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군인 시절 배운 정보 수집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다니. 이놈들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어. 정호의 눈에는 오랜만에 전투적인 기운이 돌았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정호는 민수의 식당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건달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도 정호는 식당 근처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그의 옷차림새나 걸음걸이를 보니 여느 건달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식당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 사장. 우리가 그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는데 이제 한계야. 나이 든 남자가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앞에 서서 손을 비비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게 우리 탓이야? 남자가 테이블을 탁 치자 민수가 움찔했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꽉 쥐고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형님이랑 거래하려면 자릿세 내야지. 한 달에 500이면 돼.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대가야. 500만 원. 정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한 달에 500만 원의 보호비를 내라니 이것은 명백한 갈취였습니다. 형님, 그런 돈은 정말 없어요. 겨우 월세랑 재료비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달 중 한 명이 일어나서 민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럼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해봐. 그러면 형님이 생각해 볼지도 모르지. 정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아들이 저놈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는 않겠지. 하지만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가게만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순간 정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군인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자신의 아들이 저 건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내 아들의 무릎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식당 안에 몇몇 손님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하며 자리를 뜨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성의는 보여주는 거네. 하지만 돈은 꼭 내야 해. 다음 주까지 500을 준비해놔. 건달들이 비웃으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저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봤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민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오후에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아들 식당에 밥 먹으러 오면 안 되냐? 정우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음식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렸어요. 바쁜 건 알겠는데. 민수야,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니? 정호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냥 장사가 조금 안 될 뿐이에요. 하지만 정호의 날카로운 눈에는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정호는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식당은 깨끗하고 음식 맛도 나쁘지 않았는데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정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음식값을 내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민수식당 말이야, 조폭들한테 당했다더라. 어머, 정말? 그래서 요즘 손님이 없나 보네.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무서워서 누가 가겠어?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민수의 식당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식당 일은 어떻게 되고 있니?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알아서 해결한다고? 민수야,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우는 참다 못해 직접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온 것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아버지가 가면 안 되나? 정우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진 것 같았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다 봤다. 뭘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놈들한테 무릎 꿇는 거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셨구나. 군인의 아들이라면 끝까지 맞서야지. 무릎을 꿇다니 내가 내 아들이냐? 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진 늘 자존심만 지켰죠. 뭐라고? 아버지는 평생 군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오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대출 갚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민수가 빚을 진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 병원비, 그게 무슨, 엄마가 암 치료받을 때 드는 돈, 아버지가 군인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대출받아서 병원비 댔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빚은 남았죠. 민수가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차린 거였구나. 네, 빚을 갚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망할 위기예요. 민수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자존심으로는 밥을 먹고 살 수 없어요. 무릎을 꿇어서라도 가게를 지켜야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에게 강요했던 자존심과 신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몰랐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늘 군인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군인이 아니라 장사꾼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굽힐 줄도 알아야 해요. 민수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민수야, 저런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다가 가게까지 망하면 빚은 누가 갚아요? 민수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정우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혼자 해결할게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우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무책임했나 봐요. 민수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자존심이나 신념보다도 아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아버지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정우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로서 행동할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 후 정우는 민수의 식당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차량이 식당 앞에 세워져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건달들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말투나 행동이 여느 건달들과는 달랐습니다. 민수 사장, 오늘까지 500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앞에서 손을 비비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손님도 줄고 재료비도 오르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 그때 건달 중 한 명이 귀띔하듯 뭔가 속삭였습니다. 정장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래. 이 친구가 우리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구나. 남자가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이 하나 있어. 돈 갚을 생각은 이제 하지 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이제부터 내 가게는 우리 거야. 명의는 내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지.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갈취가 아니라 아예 식당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가게는 제가 힘들게 차린 거예요. 민수가 처음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게 차렸다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여기 보라고. 내가 빌린 돈
원래는 시중은행 대출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알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행에서 부실 채권으로 분류된 너의 빚을 우리가 사들인 거야. 이제 내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라 우리라고. 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깡패들의 갈취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누군지 아나? 남자가 명함을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성진, 다음 달 시의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야. 정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시의원 후보가 조폭들과 손을 잡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 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 내 가게 같은 곳에서 나오는 현금이 선거 운동하는데 아주 유용하지. 박성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이제부터 내 가게는 우리의 돈 세탁 창구야. 매출의 절반은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로 너는 근근히 살면 돼. 민수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지. 싫으면 가게 문 닫고 다른 일 찾아. 하지만 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 알고 있지? 박성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답을 정해놔. 협조하면 계속 장사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박성진과 건달들이 나간 후 민수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호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내가 내 아들은 지켜주지도 못하는구나. 정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 대화를 녹음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박성진 시의원 후보라고 검색하니 그의 선거 공약과 사진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정치라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 정호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박성진이 운영하는 회사들, 그의 인맥관계, 과거 이력 등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정보 수집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박성진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뒤로는 각종 불법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수년째 해왔다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이놈이 내 아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구나. 정호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아버지, 지금은 통화하기 힘들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이번에는 진짜로. 아버지가 뭘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건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야, 민수. 이 문제는 생각보다 크고 복잡해.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정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일 아버지를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다음 날 오후 정호와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어제 내 가게에서 일어난 일을 봤다. 뭘 보셨다는 거예요? 정호는 어제 목격한 모든 것을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성진이라는 시의원 후보, 돈 세탁 이야기, 그리고 식당을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다 들으셨구나. 어떻게 하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아니야, 민수.
이제 시작이야. 정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 이건 단순한 갈취가 아니야. 정치인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죄야. 정호는 어젯밤 조사한 자료들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성진이란 놈이 이런 짓을 하는 건 너만이 아니야. 이 동네 작은 사업자들을 상대로 수년째 이런 일을 해왔어. 민수가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그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정호는 잠시 멈춰서 민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주먹은 늙었어도 머리는 아직 살아있다. 아버지, 설마 직접 나서시려는 건 아니죠? 물론이야. 하지만 예전처럼 주먹으로 해결하자는 게 아니야. 정호는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증거를 수집해야 해. 저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말이야. 정호는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가게에 몰래 CCTV를 설치할 거야. 그리고 저들이 와서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장면을 모두 녹화할 거야.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내 가게 안에 설치하는 거니까 문제 없어. 그리고 이건 자기 방어를 위한 거야. 정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둘째,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찾아야 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우들이야. 정호의 눈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군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기들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경찰청에 있는 놈도 있고,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놈도 있고,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는 놈도 있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아버지가 왜 이런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 싶어. 군대에서 배운 건 주먹질만이 아니야. 전략과 전술, 그리고 동료에도 배웠거든. 정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전우들한테 연락해봐야겠어. 그날 저녁부터 정호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경찰청에서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중사였습니다. 중사야, 나 박정호다. 대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 시간 있을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다음은 구청에서 민원실장으로 일하는 김 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사 나야. 박정호. 대위님, 웬일로 연락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지역 내 불법 사업자들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 마지막으로는 지역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황 병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장아, 나 기억나지? 어머, 대위님,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지역 정치인들의 비리 관련해서 취재하고 싶은 특종이 있다면 관심 있을까? 각각의 통화를 마친 후 정호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일단 내 가게에 CCTV부터 설치하자.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정호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이미 일은 커져 있어. 우리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저들이 우리를 놔둘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아버지를 믿어봐.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해보자. 정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민수도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위험? 아버지가 수십 년 군인으로 살면서 위험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었겠니?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작정 돌진하는 게 아니야. 치밀하게 계획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목표의식과 사명감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정호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아버지답게 행동해 볼게요. 우리 민수를 제대로 지켜보겠어요. 폭발적 반전. 일주일 후 정호의 치밀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민수의 식당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고 전우들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박성진이 최종 답변을 들으러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호는 식당 근처 건물 옥상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경찰청의 이중사, 구청의 김상사, 그리고 신문사의 황병장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중사야, 준비됐지? 네, 대위님. 저희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박성진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식당 앞에 멈춰섰습니다. 박성진과 건달 서너 명이 내려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민수에게 미리 일러준 대로 행동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녹음 앱을 켰습니다. 식당 안에서 박성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민수 사장. 일주일 동안 충분히 생각해 봤을 테니 이제 답을 들어보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박성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조할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가게를 넘겨줄 수도 없고 돈 세탁에 이용당할 수도 없어요. 건달 중 한 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버티려고 하네. 하지만 박성진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 민수 사장, 혹시 누가 뒤에서 부추기는 거 아니야? 아무도 없어요. 제 결정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박성진이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가게는 내 거다. 싫든 좋든 상관없어.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사가 앞장서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동시에 지역신문사 기자인 황병장도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성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누가 신고한 거야? 그때 정호가 당당하게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했다. 누구세요? 이 식당 사장의 아버지, 박정호다. 정호는 박성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인은 총으로 싸우지만 아버지는 진실로 싸운다. 정호가 손에 든 태블릿을 켜자 큰 화면에 지난 일주일 동안 녹화된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오. 당신이 내 아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모든 장면이 담겨 있어요. 영상에는 박성진이 민수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장면, 식당을 돈세탁 창구로 이용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식당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진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이야. 이중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는 합법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신 일들이 불법이죠.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다른 상인들도 함께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당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가게 문 닫을 뻔했어요. 황병장 기자가 박성진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시의원 후보로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건달들도 경찰들에게 체포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민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괜찮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해내셨네요. 아버지 혼자 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도와준 거야.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을 괴롭혔던 박성진 일당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중사가 정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주신 덕분에 수사가 쉬워졌어요. 김상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불법 사업자들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 병장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거 내일 신문 일면에 날 것 같은데요. 전직 군인, 아들 위해 조직범죄 단속에 나서다 어떠세요?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목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박성진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정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정치 생명이 당신 스스로 끝낸 거요. 나는 그냥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정호의 담담한 대답에 박성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식당에는 정호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축하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고 경찰과 기자들도 후속 조치를 위해 떠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했어.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민수식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진 일당이 체포된 소식이 지역 신문에 크게 보도되면서 오히려 식당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장님의 식당에서 밥 먹어야죠. 정의를 위해 싸운 분이잖아요. 손님들의 격려 인사에 민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정호는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도우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곳에 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얼굴에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네. 네, 요즘 정말 바빠요. 좋은 의미로 바쁘니까 힘들어도 기뻐요. 정우는 평소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았습니다. 민수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집에서 담근 김치까지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제가 새로 개발한 메뉴 드셔보세요. 민수가 가져온 것은 예쁘게 담긴 불고기 정식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아버지 정식이에요. 정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정식? 네,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 구성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의미도 담았고요. 정호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런 음식 솜씨가 있었구나. 아버지가 예전에 엄마 음식이 그리우시다고 하셨잖아요. 엄마한테 배운 요리법으로 만든 거예요. 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즐겨 해주던 불고기 맛과 똑같았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정호가 계산하려 하자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장사하는 곳인데.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평생 공짜로 드셔도 모자라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사, 김상사, 황 병장이었습니다. 대위님, 여기 계셨군요. 너희들 어떻게 왔어? 점심 먹으러 왔죠.
요즘 이 식당이 유명하잖아요. 전우들이 자리에 앉자 식당이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중사야, 그 후 수사는 어떻게 됐어? 박성진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갈, 협박 등으로 기소됐어요. 건달들도 모두 처벌받았고요. 김 상사가 덧붙였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받을 수 있는 한라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대위님 덕분에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황 병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위님 이야기가 전국 뉴스에도 나갔어요. 70세 아버지의 용기라는 제목으로요. 정우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뉴스까지 나가다니. 너무 과분해. 민수가 전우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려 우리가 더 고마워요. 대위님이 연락하지 않았다면 계속 모르고 지나쳤을 일이거든요. 이중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한 건 처음이에요.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전우들이 돌아간 후 정우와 민수는 식당 정리를 함께 했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그동안 미안했어. 자존심만 내세우고 내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민수가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처음에는 화가 났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무릎을 꿇는 게 비겁한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다는 걸.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무릎을 꿇는 게 비겁한 게 아니다.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용기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래, 아버지도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보겠어.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이야. 정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식당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민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제대로 지켜낼게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수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우 자신도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